저희가 3년 전에 나오셨었습니까? 4년 전. 4년 됐나요, 벌써? 네, 네. 그때 뭐 소자 관련해서 이것저것 이제 말씀. 네, 뭐 D램 얘기, 낸드 얘기, 뭐 이머징 메모리 뭐 많이 네. 이제 했는데 최근에 이 뭐랄까요 그 메모리의 어떤 시황 급격하게 지금 안 좋아졌거든요. 그렇죠. 작년 하반기부터. 네. 근데 제가 놀라운 거는 국내에 있는 큰 메모리 회사의 그 시장 마켓 담당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 경영진들도 그렇고 작년 상반기에 생각한 게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까지 나빠질 것이라고는 예측을 못했더라고요. 이제 사람마다 그 예측한 곳마다 조금씩 달랐죠. 네. 어떤 곳은 이제 예측을 한 것도 있고, 네. 근데 대부분은 또 이렇게까지인가 나빠지는 건 맞는데 네. 퍼센티지가 네. 이렇게까지 그리고 지금도 더 내려가냐 아니면 바닥을 친 거냐 이것도 또 의견이 분분하고.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장비 업체로 이제 영향이 오지 않습니까? 네, 바로 시설 투자가 이제 안 되니까 특히 네.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설 투자를 지금 뭐 공공연하게 줄이겠다라고 실적 발표 콜에서도 이제 얘기를 네, 했고요. 네. 근데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내년에 많이 늘어날 거니까 지금 미리 부품 준비해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걸로만 봐도 예측을 잘 못한 것 같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이 뭐 2008년도, 2009년도에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도 더 좀 심각할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시그널들이 지금 보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때만 해도 네. 그래도 이 4년 주기 사이클 뭐 네. 이런 얘기들로 그냥 당연히 그렇게 돼. 뭐 다시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얘기들까지 있었는데 네. 지금은 4년 주기 사이클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5년이 될 수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더 불안하다라는 그렇죠. 것인데. 거기다가 이 2008년, 2009년 그때는 그 팹에 대한 투자 또 장비에 대한 투자의 비용이 지금보다 한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예, 어떤 제품에 대한 그 투자 계획을 얘기할 때도. 근데 지금은 팹에 대한 것, 그다음 장비 투자에 대한 그 투자 규모액이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3배, 4배로 얘기를 해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이거는 엄청난 투자죠. 그때에 비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조심하고 더 걱정을 많이 하게 되죠. 그때 2008년도 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삼성전자도 그때 적자를 내서 굉장히 위기감이 많았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촬영 날짜가 1월 30일입니다. 네. 31일 날 내일 이제 실적 발표가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와서 오늘 뭐 지금 적자는 아닌지 뭐 사실 알 수가 없는데 증권가에서는 이제 메모리는 적자를 조금 봤을 거다라고 지금 예측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2009년도 1분기에 적자 내고 그동안 적자를 안 냈었단 말이거든요. 그렇죠. 삼성이 1등 기업이니까. 근데 이번에 적자 내면 그때 버금가는 정도로 어렵다. 또한 그 같은 적자라고 해도 사실은 그 투자를 엄청 많이 했으니까 네. 사실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평택팹 쪽에 그동안 엄청나게 2008년 9년하고 다른 점이 이제 그쪽이 많죠. 뭐 시안이야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네. 그래서 그 평택 투자가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번에 적자가 나왔다. 이거는 또 다른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적자가 나오면 지금 영향이 많이 클 걸로 생각이 됩니다. 2008년에는 지금보다 그때 엘피다가 망하기 전 아니었습니까? 망하기 전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엘피다가 2015년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때보다도 지금 뭐랄까 플레이어는 더 작아졌는데. 작아졌죠. 캐파야 못 늘어났겠지만 네. 불확실성이 조금 많이 커졌죠. 네. 지금 이런 시기에 저는 사실 작년 하반기 정도만 되더라도 그래도 삼성전자는 끝까지 흑자 내겠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작년 4분기에 적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적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올해 상반기에는 분명히 이제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이 이제 거의 대세론처럼 가고 있는데
며칠 전에 또 인텔도 뭐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또 분기 적자 냈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런 거 보면 마켓에 이 1등, 2등까지 아니더라도 1등이 적자를 낼 정도면 이건 뭐 우리가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벗어난 거 아니냐라는 맞아요. 것인데 박사님은 이제 본사에서 분석 많이 하시잖아요.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래도 원가 경쟁력은 여전히 삼성이 제일 높습니까? 그것의 기준은 뭐냐면 네. 현재 가장 많이 출하되는 네. 제품을 기준으로 해야지 않습니까? 네. 괜히 뭐 가장 어드밴스드한 제품으로 얘기를 하면은 마켓 시어가 뭐 5% 10%밖에 안 되는데 네. 그것이 뭐 코스트가 너무 높은데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해봤자 네. 객관적인 비교하기가 힘들고 네. 그래서 가장 많이 마켓 시어에 현재 나가는 그 비용으로 따진다면 사실은 D램이다 그러면 D1A까지 나와 있지만 사실 D1A가 이 중심은 아니고 D1G 네, 그 앞 세대가 지금 많이 나가 있고 거의 마켓의 뭐 40% G가 한 16나노 정도 되는 겁니까? 15나노 후반대 15나노 후반대. 네. 네. 그 다음에 랜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YMTC 232단, 마이크론 232단 뭐 다 나와 있다 어쩌다 말은 하지만 네. 그거 가지고 뭐 원가 경쟁력이 있다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은. 제일 많이 그래서 나간 제일 많이 나간 게 176단도 아니고 그 그래요? 앞에 128단. 예. 네, 128단이 지금 현재 마켓 시어를 거의 뭐 40-50% 이상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비교를 하는 게 맞죠. 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여전히 네. 삼성이 네. 제일 코스트 측면에서는 유리하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싱글 스택으로 네. 거기까지 128단까지 간 곳은 삼성이 유일하고 유일하죠. 또 삼성이 176단으로 가면서 사실 투자도 많이 했고 기간도 길었고 그다음에 COP 새로 하면서 일드도 좀 처음 하는 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더블 스택을 처음 해서 그런 거죠. 처음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또 머추리티가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28단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여전히 삼성에서 제일 앞선 또 유리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황 상황에서는 그래도 제일 유리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랜드는 뭐 거의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압도적입니다. 지금. 176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로만 이렇게 하다가 스택이라고 합니다. 더블 스택. 더블 덱을 딱 만들었고 네. 거기에 COP까지 가다 보니까 새로운 거를 삼성이 다 지금 쏟아부어서 새로 시행한 거죠. 네. 그래서 그 테크는 조금 빨리 없애버리고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간다는 얘기도 시장에서는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 생각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76단에 대한 지금 마켓 쉐어 기간을 좀 최대한 줄이고 네. 그게 어디하고 똑같냐면 마이크론의 128단. 마이크론이 128단 그 피리어드가 제일 짧아요. 네. 거의 뭐 6개월에서 8개월도 안 돼서 176단으로 그냥 쏟아붓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곧 176단으로 이제 마이크론은 그 메이저 그게 이제 넘어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176단에 온 힘을 다 써왔잖아요. 삼성이. 거기에 좀 타격이 좀 클 거라고 봅니다. 1G 같은 경우는 뭐 원가 분석 같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 다이 사이즈로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이 사이즈뿐만 아니라 그 마스크 수가 가장 크리티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루풋. 네. 마스크 수를 우리가 알면은 스루풋을 대충 알게 되죠. 웨이퍼 그거는- 팹인부터 팹아웃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일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 뭐 85%하고 90% 차이는 큰 거니까요. 네. 그래서 넷 다이 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넌굿 다이 수는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금 테크인사이트에서 박사님이 이렇게 분석하시는 자료에는 그게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일부 빠지고 나머지는 추정을 하신 겁니까? 대부분 90% 정도는 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이나 이런 걸로 다 확실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또 저희들 나름 리버스 엔지니어링 넘버원 회사이기 때문에 테크인사이트가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 플로우에 대한 데이터가 다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아, 이거 잘라보면 마스크가 몇 개인지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까? 거의 95% 확실합니다. 아, 그래요? 네. 몇 개 정도나 돼요, 마스크가? 현재 D램 같은 경우에는 네. 회사마다 아주 다릅니다. 다 다르겠죠. 네,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얘기하는 거는 컨피덴셜이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러프하게 얘기를 하면은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45개에서 50개 미만으로 컨트롤 하고 있고요. 네. 마이크론은
그거보다 이제 15개 정도, 20개 정도 훨씬 많습니다. 하이닉스는 그 중간입니까? 하이닉스는 삼성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우 잘합니다, 하이닉스. 근데 왜 실적을 보면은 마이크론이 조금 더 이 이익 지표에서 조금 더 높은 것 같죠? 왜? 비교 거기가 이제 회계연도가 좀 달라가지고 뭐 1대1로 비교하기는 좀 그렇죠. 어렵지만 회계연도가 다르긴 한데 네. 일종의 그 마켓 쉐어 측면이 좀 강하고요. 네. 그 다음에 현재 집중적으로 내놓고 있는 그게 마이크론이 훨씬 더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마켓에 내놓습니다. 뭐냐면은 주로 이제 하이닉스가 제일 좀 어드밴스드한 공정을 사용하는 쪽으로 좀 드라이브를 더 하고요. 네. 마이크론은 그게 있다 하더라도 가장 현 상황에서 코스트 이펙티브한 테크놀로지 노드가 무엇이냐가 좀 더 앞선 그 마켓에 더 많이 차지하게끔. 그래서 우리가 테어다운을 하면요. 물론 마이크론이 뭐 D1 알파 나와 있고 해서 물론 알파를 찾아요. 우리가. 하지만 그 포션은 좀 작고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픽 D램이다 그러면 D1Y가 많다든지 또는 뭐 DDR5 뭐 아직 봐도 뭐 D1Y나 D1G가 많다든지 D1A보다 이런 것에 대한 조절을 마이크론이 참 잘 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EUV가 굳이 지금 없어도 할 수 있는데 빨리 하지 않고 최대한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네네. 그 EUV 얘기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는데 EUV도 삼성이 제일 먼저 뭐 D1X에 시범적으로 했고 D1G에 이제 한 레이어, D1A에 4레이어, B에 5레이어에서 쭉 이렇게 익스텐션을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SK 하이닉스도 이제 따라가고 있고, 네. 근데 마이크론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뭐 ARF 이머전을 사용하고 있고 D1 감마 돼야 이제 한 레이어가 아니라 거기는 이제 또 한 서너 레이어를 한꺼번에 이제 쓰기 시작하긴 하겠지만 제 느낌에는 아직도 삼성은 계속 EUV로 완전히 이렇게 가려고 하는 플랜으로 보이고 네. 하이닉스는 좀 따라가는 분위기, 마이크론은 아직도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왜냐하면은 장비 투자 캐펙스가 예, 그것만 봐도 딱 보이고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 게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 특허 분석도 같이 쭉 하거든요. 네. US 파일링 되는 것도 보면은 이 3D DRAM, 네. 3D DRAM이 이제 현재의 6F 스퀘어에 이어서 이제 나올 거다라는 예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4F 스퀘어나 네.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면서 그걸 봤을 때 마이크론의 특허 액티비티가 아주 높습니다. 3D DRAM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거의 삼성의 뭐 4배, 5배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3D DRAM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4F 스퀘어, 뭐 6F 스퀘어하고 좀 많이 다릅니까? 4F 스퀘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더 브로드한 관점이고요. 네. 뭐 버티컬도 다 있습니다. 근데 3D DRAM이라는 것은 이제 3D 낸드처럼 D램과 캐패시터가 하나의 셀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속 적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캐패시터도 적층이 되어 나오는 거고 트랜지스터도 적층이 되어 나오는 거고 그걸 이제 3D DRAM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그 시기가 오면 우리가 그때 시장 확 바꿀 수 있을 거. 굉장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가장 우리가 D램 하면 생각나는 게 지금 말씀하신 EUVL이잖아요. 네. 그거 EUVL을 3D DRAM에 적용을 하냐 마냐에 대한 물음표가 제일 먼저 나오지요. 굳이 뭐 없어도 되지 않? 없어도 되지요. 네. 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ASML의 회사의 그 향후 플랜에 네. 엄청난 이 파도가 몰려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네. 뭐 쉽게 그걸 뭐 얘기를 애널리스트들이 잘 안 하는 편인데 저는 뭐 감히 예상하건데 네, 굉장한 파도가 올 겁니다. 1XYG 그 다음에 1ABC 한 언제 정도에 지금 생각하시기로는? 제 생각에는 1ABC하고 D가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D가 하나 더 있어요. 네, 네. D가 이 2디짓 넘버에서는 10나노 클래스에서는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에타나 E는 없고 네. 이제 싱글 디짓으로 가서 0A, 뭐 0B 이렇게 뭐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면 네. 갈 수는 있겠죠. 네.
그렇게 봤을 때 3D D램이 지금 프로토타입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현 상황에서 오, 예. 예, 그러면은 아키텍처가 잡히고 공정이 잡히고 그게 매스 프로덕에 대한 또 일드가 잡히는 것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최소한 6년에서 7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2030년 정도의 첫 그 매스 프로덕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되고 그 세대는 아마 제로 B 물론 그 전에 그 삼성이 그 EUVL 처음 뭐 한번 시범으로 적용했던 것처럼 뭐 1X에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3D DRAM도 뭐 1C나 1D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적용을 테스트 비이클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한두 세대 뒤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 하고 커피시터 올리고 위에 또 올리고 이랬을 때 그 다음 공정을 할 때 열을 쓰고 이러면 밑에 이렇게 만들어놨던 게 좀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진 않아요. 네, 네. 왜냐하면은 캐패시터하고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네. 패러럴하게 지금은 이렇게 트랜지스터가 있고 네. 캐패시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적정하기 힘들지만 네. 그 애는 이제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해놓은 손가락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네. 이렇게 하고 네. 캐패시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로 이제 적층을 이렇게 쭉 하는 거니까요. 아, 옆으로 이렇게 뉘어서. 네. 그래서 이거 뭐 10개, 20개 하면 되죠. 유니포머티가 보장만 된다면 네. 이렇게 쭉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막말로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은 뭐 20레이어, 30레이어 소위 3D 낸드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하고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3D DRAM에 대해서. 한 5, 6년, 6, 7년 뒤에는 그 DRAM 시장은 확 바뀔 수 있는 공정 자체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까? 뭐 어떤 공정은 더 많이 쓰이고 뭐 빠지는 공정도 좀 있을 테고 뭐 그런 겁니까? 일단 EUV를 쓸 이유가 전혀 없어 없다. 보이고요. 네. 뭐 낸드도 그랬잖아요. 3D 낸드로 나갈 때 우리가 더블 그 패턴 테크놀로지, 쿼드러플 패턴 테크놀로지 하다가 이제 AR EUV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3D 낸드가 딱 나와서 지금 KRF 많이 쓰죠. 네, 어느 누가 EUV를 낸드에서 논하지 안 하잖아요. ARF도 별로 안 쓰지 않습니까? ARF 씁니다. 네. 빈라인에도 쓰고 뭐. 네. 그런데 그 판도가 엄청 바뀐 것처럼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 이 D램도 이제 2030년 그 언저리에서 이제 좀 판도가 바뀔 수 있겠습니다. 3D 랜드 가면서 시각 공정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높아진 것 같고 엄청나게 중요해졌죠. 네, 그리고 PR도 두꺼운 PR의 용도도 되게 많이 두께뿐만 아니라 PR 그 재료 자체가 좀 바뀌어졌죠. 그러니까 네. 두꺼운 PR, 뭐 동진 이런 데서 하는 네, 것도 네, 많이 네. D램도 그런 식으로 뭔가 바뀔 수 네, 있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아 그래요? 네, 똑같은 개념이고 왜냐하면은 어차피 트랜지스터가 쌓여 있는다는 거는 네. 트랜지스터에 연결되는 오버드라인 디코더나 스위치 영역이 길게 이렇게 또 메탈 컨택이 또 깊게 박혀야 되니까 그래서 또 랜드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또 가야 되겠죠. 현 상황에서는 어쨌든 마이크론이 제일 뒤처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3D D램으로 간다면은 뒤처지는 게 아니라 좀 앞서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마이크론은 이 EUV로 계속 푸시해서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쓴다고 뭐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까? 쓰지만 네. 삼성처럼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지잖아요. 삼성은 이제 파운드리가 네. 있고 하이닉스도 파운드리가 사실은 있잖아요. 이미 센서 쪽으로. 근데 마이크론은 전혀 없기 때문에 세대를 사면 세대 100% D램을 써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머뭇거림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최대한 뭐 2세대로 끝내고 더는 안 하고 3D D램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그렇군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국내 업체들이 그래도 경쟁력을 갖고 가는 중이고 3D D램으로 가면 D램 분야에서는 그렇게 지금부터 많이 준비하고 있으면 네. 바뀔 수도 있다. 네, 네. 라는 정도로 좀 이해할 수 있겠군요. 안 바뀔 수도 있습니까 혹시? 하나 관건이 되는 거는 유니포머티 문제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D램이라는 건 그 볼러타일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이 리프레시를 계속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 네. 리프레시 타임이 현재에도 지금 60ms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캐패시터의 모양에 따라서 모든 TR이 똑같은 캐패시턴스가 유니폼하게 유지된다면
그런 걸 쉽게 조절할 수 있는데 맨 밑에 층에 있는 캐패시턴스와 셀 캐패시턴스와 한 20층 위에 있는 셀 캐패시턴스가 다르다면 그때는 리키지도 다를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리프레시 타임도 다를 거고 물론 거기에 대비해서 서킷을 만들면 다행이지만 그게 팔로업이 좀 힘들다. 회로적으로. 그랬을 경우에는 최대한 공정에 압박을 가하겠죠. 셀 캐패시터 사이즈 똑같이 일률적으로 만들어라. 그게 굉장히 공정 엔지니어한테 버든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물음표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그걸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어쨌든 지금 구조에서는 아까 뭐 제로 ABC 뭐 그렇게 갈지 뭐 이름 그렇게 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제 더 가기가 쉽지 않은 시기가 온다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뭐 그냥 EUVL뿐만 아니라 하이 NA, EUVL까지 써야 된다까지 가버리면 이제는 정말 슈링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힘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3D DRAM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마이크론이 굉장히 앞서서 우리가 어드밴스드된 어떤 노드의 뭐 DRAM 혹은 더 적층을 많이 한 낸드 뭐 이런 거를 발표를 본사에서 발표했는지 저는 사실 테크인사이트에서 봤거든요. 네. 박사님 이제 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는데 마케팅을 굉장히 최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세게 한다, 강하게 한다라고 저는 느꼈는데 네. 뭐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실제로 마케팅입니까? 아니면 그 진보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진 거였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진보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네.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냐면 엘피다를 인수할 때부터 그 히로시마 쪽에 있는 그 팹과 연구소를 온막 그 마이크론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처음에 한 3년 정도는 인수하고 3년 정도는 좀 머뭇거렸어요. 그걸 어떻게 사용을 하냐 어쩌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2018년 정도부터 갑자기 산제이가 결정한 그 전략이 좀 좋았던 것 같은데 보시 쪽에 있는 아이다호의 거기 있는 것과 히로시마 쪽 엘피다 팹 그쪽하고를 지그재그로 운용을 하면서 약간의 경쟁 아닌 경쟁 체제를 그 내부에 만들어 놓고 노드별로. 그래서 1X가 여기를 했으면 1Y, 1G, 그 다음에 1A, B, C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찌됐건 2텀씩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여유가 더 생긴 거예요. 실제로 몇 개월의 여유는 더 생기는데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짧아진 거죠. 그렇죠. 개발 기간이. 오버랩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1년 6개월 정도 해서 2년 정도가 걸려야 될 노드별 개발 기간이 오히려 1년 만에. 그래서 삼성에서 그걸 캐치를 분명히 처음에는 못했지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삼성 출신도 가 있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테크인사이트에서 분석을 해보면 노드별로 1년밖에 안 돼요. 다. 아 그래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지금도 그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X, 1Y에서 이제 1Y에서 캐치업을 딱 했어요. 삼성을. 그 다음에 1G부터는 한 2, 3개월 빨라지더니 1A는 6개월 빠르고 1B 이번에 한 것도 거의 한 8개월, 9개월이 좀 빨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니라 삼성도 각성을 해야 되고 빨리 지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조직 개편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체제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게 재작년이었나요? 하여튼 그게 되게 뭔가 밖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게 한국 내신으로도 이제 많이 퍼지고 해서 당연히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인지하고 있겠죠. 또 하나 이 마이크론이 오히려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장점까지 또 보이지 않는 장점까지 가지게 됐냐면 예를 들어서 1C라는 게 히로시마 쪽에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 이제 엔지니어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좀 더 디자인을 줄이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거하고 거의 같아져 버려요.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얘네 거를 그것까지 포함해서 요리 줘버려요.
그리고 얘는 한 단계 또 내려와서 그 다음 뭐 D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 개발 기간이 오히려 더 짧아지고 다음 노드. 그래서 그게 반복되는 현상이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 참 좋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가 측면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많이 판매되는 제품군 중에서 네. 원지를 원지나 기준으로 뭐 D램만 네. 봤을 때 지금 A, B 뭐 이런 걸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숫자라든지 그건 아직 입수를 실효라고 합니까 그거? 1A에 대해서는 지금 1알파, 1A는 지금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네. 완료했고 삼성 거는 지금 곧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삼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일단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비교하면 마이크론은 기존과 거의 동일한 마스크 수를 가지고 그래요? 있고요. 네. 그래서 꾸준히 마이크론은 삼성과 하이닉스보다는 좀 많은 마스크 수를 가지고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생산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겠다라는 네, 생산 시간 걸리지만 하나 이 코스트를 따질 때 가장 이 크게 작용하는 팩터가 감가상각비거든요. 장비에. 예, 그 백과 장비, 디프리시에이션. 네. 예, 그게 이제 삼성에서는 EUVL 공정을 썼고 평택팹이 새로 지었죠. 되다 보니까 네. 향후 2, 3년 동안은 어떠한 노드를 새로 해도 어. 코스트가 좀 높게 나옵니다. 마이크론 있던 장비 같고. 예, 있던 장비가 계속 하고 그렇게 쥐어짜던 건 옛날에 하이닉스가 잘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하이닉스 잘하죠. 마이크론이 되게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게 사실인 거군요. 사실입니다. 예. 한국 기업들이 인지를 했을 텐데 조금 잘 하지 않으면 현재의 구조에서도 많이 뭔가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는 많이 캐치업이 될 수도 있겠다. 격차라고 하면은 있는지 없는지는 예전엔 많이 있다고 느꼈는데 많이 캐치업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처럼 간다면 네. 그 가정으로 네. 그러다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3D 뭐 구조의 D램에서도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면 한순간 확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기업들 그 관계자들도 많이 보시죠. 네. 아까 지금 뭐 마스크 숫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거는 테크인사이트 자료실 가면 돈 주고 사볼 수 있는 겁니까? 돈 주고 사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플랫폼이 네.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거의 뭐 백과사전입니다. 가격은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네. 나와 있을 겁니다. 한국 자주 오시죠, 박사님? 네, 1년에 한 서너 번씩 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팬데믹 기간 중에는 계속 못 오다가 네.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 회사 규정도 좀 풀렸고요. 네. 그래서 네,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신 거는 세미콘 코리아. 네, 세미콘 코리아에서 발표가 있고 또 이 저희 서브스크라이버들 네. 구독자분들하고 고객들. 네. 미팅도 네. 있습니다. 주로 큰 기업들 고객들이죠. 모두 다 큰 기업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 회사의 고객들은. 만나면 주로 그쪽에서 뭐 물어봅니까? 고객들이. 뭐 이런 기술적인 거 물어보죠. 네, 기술적인 것도 여쭤보시고 네. 또 현재 저희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떠한 것이 메리트 또 여기가 무슨 장점, 저희가 무슨 단점이 있거나 아니면은 향후 좀 한 3, 4년 뒤에 뭐가 좀 바뀔 것 같은가 아니면은 롱텀으로 봤을 때 또 어떠한 것들이 바뀔 것인가 또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가 또 어떠한 것들이 문제점이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기술적인 토론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료는 아까 뭐 이렇게 잘라보는 그 시료 같은 것들 어떻게 구하세요? 시료에 대한 프로큐먼트나 이런 거는 저희 전 세계 벤더들이 좀 그래요?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저희 쪽에 프로큐먼트 담당 엑스퍼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또 이렇게 가 있고요. 특히 뭐 니시막 좀 리저널 네. 사이트에 또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요. 그냥 시장에서 마켓에서 살 수도 있는 겁니까? 뭐 아이폰 새로 나온 거에 뭐 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저희가 테크인사이츠가 IP에 대한 것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모든 데이터는 그 로 수돼서 또 이 에비던스로
다 사용이 되는 자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따로 뭐 엔지니어링 샘플을 구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게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오픈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네, 맞습니다. 박사님 자주 좀 나오셔서 이런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